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감상 후 댓글 한 줄. 여러분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만들 힘이 됩니다.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와 성인 딸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말하면 안 되는 긴장. 그 금기의 시작, 함께 보시죠. 엄마의 남자친구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 나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알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그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의 묵직한 물건. 엄마가 부러웠다.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지만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혼자 하는 상상은 내 안에서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아빠가 우리를 떠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었다. 나는 솔직히 엄마가 누굴 만나는 건 괜찮았다.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지 그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내가 아니던가. 문제는 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였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양복 재킷에 셔츠 단추 하나 풀어둔 자연스러운 여유, 낯선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목소리, 말끝이 늘 여지를 남기는 남자.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나는 그의 눈이 언제나 상황을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라는 걸 느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알아버렸다. 그는 나를 볼 때만큼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주말 엄마가 지방의 친척 결혼식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야 했다. 가온아, 집 잘 보고 있어. 정민 씨가 잠깐 들를 수도 있어. 우리 집 에어컨 고쳐주기로 했거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엄마 남자친구면 뭐. 하지만 정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원하지 않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문 열어도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기묘하게 낮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는 작업복도 아닌 평소 복장 그대로였다. 에어컨을 고치러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엄마 없는데 그냥 들어오실 거예요? 내 질문에 그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가온 씨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 말은 분명 예의 바른 어른의 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리는 걸까? 거실 에어컨은 금방 점검이 끝났다. 그는 도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전에도 느꼈지만 여긴 공기가 좀 차가워요. 에어컨 때문이겠죠. 아니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가온 씨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숨이 걸렸다. 농담하세요? 네. 그는 웃었다. 근데 완전히 농담은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금 늦을 것 같다. 정민 씨하고 먼저 저녁 먹어도 돼. 그가 내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고 말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나는 거절해야 했다. 당연했다. 상식적인 딸이라면. 하지만 네라고 대답한 건 내 입이었다. 식탁? 두 사람의 식기가 마주 놓인 좁은 거리. 어쩌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스치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티내면 안 돼. 그런데 그는 은근히 티를 냈다. 가온 씨,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요. 저요? 엄마 닮았죠. 아니, 가온 씨만의 무언가도 있고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같은 집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네요. 나는 숨을 삼켰다.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컵에 물을 따라주는 그의 손이 내 손가락에 잠깐 머물렀다. 손을 뺄 수 있었는데 나는 빼지 않았다. 우린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선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현관 앞에서 우리는 서로 같은 타이밍에 멈췄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가온 씨, 내가 오늘 한 말 절대 오해하지 마요. 오해 안 했어요. 정말? 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해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했어요. 잠깐, 정말 잠깐, 아주 조용한 순간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직 닿지 않은 거리. 닿는다면 끝.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둘이 뭐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그냥 별 얘기.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직도 내 손등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피하지 않았다. 이 집의 세 사람. 하지만 이 긴장감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위험했다. 엄마가 그 사람을 처음 데려왔던 날, 나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었다. 엄마가 연애를 한다는 말 자체가 아직 입에 붙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어른 남자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조금 들뜬 얼굴로 말했다. 지연아, 인사해. 엄마 친구, 민수 씨. 친구라는 말 뒤에 숨겨진 여러 감정들이 느껴졌다. 엄마 얼굴은 분명 평소보다 반톤은 밝았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코트, 그리고 약간 웃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엄마와 나 사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나의 느낌. 나는 반쯤 예의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도 봤고, 실제로 보니까 더 성숙하네. 너무 빠르게, 너무 부드럽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듣기엔 약간 과한 말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긴장한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다. 엄마가 준비해 놓은 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민수 씨는 정말 잘 드시네요. 직장 생활 힘들죠?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이상하게 편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삼촌이거나 오래 알던 가족 같은 느낌. 그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그날에는 미처 못했다. 문제는 그가 나를 보는 시선이었다. 불편한 시선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다정했다. 엄마 이야기를 할 때보다 가끔 내 이야기에 더 깊이 눈을 맞추는 느낌. 밤늦게까지 야근 많이 한다면서요? 운전 조심해야겠어요. 피곤하면 바로 택시 타고요. 엄마도 하지 않던 말을 그가 먼저 했다. 그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와 그가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TV 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지연 씨,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엄마 많이 지켜봤죠? 그동안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둘이서 오래 버텼으니까요. 그는 잠깐 웃다가 진지한 얼굴로 내 눈을 바라봤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선미 씨에게도 당신에게도. 당신이라는 말을 내게 쓰는 건 어색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뉘앙스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엄마 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 엄마가 누군가와 그렇게 오래 통화하며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와인잔 두 개를 봤다.
하나는 엄마 것, 하나는 그의 것.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가 그 웃음이 금방 불편함으로 변하는 걸 느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은데 그 행복 속에 내가 낄 자리가 줄어들까봐 이상하게 서운하고 또 낯설게 안도되기도 했다. 엄마에게 새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냥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남자의 시선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민수 씨는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평일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지연아, 나왔다. 엄마가 아닌 목소리가 우리 집에 울리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무슨 음식이든 잘 먹어줬고 엄마의 서툰 요리를 칭찬했다. 그리고 슬쩍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이 집은 뭔가 둘이 오래 버틴 사람들이 사는 집 같아요. 되게 단단한 느낌. 괜히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거래처 모임이 생겼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민수 씨가 먼저 올 수도 있어. 너 혼자 있어도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나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들어왔고 사실 사람과 이야기할 힘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다. 왔어? 민수 씨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끓이고 있었다. 오셨어요? 오늘 춥다길래 지연 씨 늦게 올까봐 미리 끓이고 있었죠. 뭐라도 따뜻한 거 먹어야 할 것 같아서. 테이블 위에는 국, 김치,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 집 부엌을 다루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앉아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나는 새로 산 그릇에 담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진짜로 맛있는데요? 다행이네. 사실 긴장했어요. 선미 씨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는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식사 중 그는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회사 일은 어때요? 힘든 일 있으면 굳이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나한테 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엄마 말고 나한테. 그 문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렸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며 내가 싱크대 앞에 섰다. 그는 내 옆에 서서 행주를 들고 접시를 닦았다. 좁은 공간에 둘이 서 있으니 어깨와 팔이 조금씩 부딪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볍게 말했다. 아, 미안. 좁아서 그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원래 좁아서요. 말은 별거 아니었는데 몸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졌다. 그것이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아서 더 불편했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엄마가 늦게 들어와 나와 민수 씨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 보며 말했다. 둘이 뭐야, 은근 잘 맞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우리 셋 사이에 잠깐 이상한 공기를 만들었다. 민수 씨가 먼저 농담으로 넘겼다. 아, 뭐 동맹 같은 거죠. 선미 씨 잔소리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엄마가 웃으며 내 어깨를 톡 쳤다. 야, 과장하지 마.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다고. 나도 같이 웃었다. 그 공기를 깨는 방법은 그렇게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지 나는 그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카톡 알림에 그의 이름이 뜨면 엄마보다 내가 먼저 눈이 가는 날도 생겼다. 그건 좋아한다고 말하긴 모호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가 출장 일정을 잡았다는 걸 들은 건 일주일 전이었다.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갈까? 농담이라도 했겠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 엄마가 나를 걱정하듯 물었다. 27인데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 뒤에 게다가 요즘은 혼자 있지도 않잖아. 라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출장 첫날 밤 나는 일부러 야근을 길게 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덜 생각할 것 같아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안쪽에는 다른 신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엄마 것이 아닌 남자의 구두. 거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치킨 상자와 캔맥주가 놓여 있었다. 왔어요? 민수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혼자 있을 줄 알고 그냥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요. 미리 와 있었어요. 불편했으면 미안.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그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 웃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가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자리 배치였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 중간에 놓이던 쿠션들도 치워져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잘 보지 않았다. 대화의 내용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맥주 한 캔이 끝날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 씨는 엄마가 이렇게 연애하는 거 솔직히 어때요?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 표정 보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왜요? 선미 씨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연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버텼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당신한테 신세진 기분이에요.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내 가슴을 건드렸다.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선을 살짝 벗어난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말이 끊겼다. 집은 조용했다. 방 2개, 거실 하나, 우리 둘뿐. 갑자기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뭐가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내가 선미 씨 옆에 있는 건지, 이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말. 숨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농담조로 말했다. 그 정도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요. 그 말은 그래서 이미 한 번쯤은 선을 넘을 뻔했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흐르고 맥주캔은 식탁 위에서 식어갔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주황색 조명이 이상하게도 우리 사이의 애매한 감정을 비추는 것만 같았다. 출장 마지막 날 밤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 너 뭐 먹고 싶어? 같이 저녁 해 먹자. 나는 아무거나라고 답장을 보내고 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밤이 엄마 없는 이 집에서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현관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반이었다. 문을 열자 민수 씨가 서 있었다. 편한 셔츠에 코트,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이거 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했던 빵집의 빵이었다. 생각보다 사소한 걸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빵을 나눠 먹으며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 둘의 시선은 자꾸 서로를 향했다. 내일 선미 씨 오죠? 네. 아침에 바로 온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이 둘만 있는 마지막 밤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자신이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뭔가 의미 부여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의미 있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지는 거였다. 나는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수 씨,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동안은 늘 엄마 앞에서처럼 민수 씨라고 거리를 두었는데 오늘만큼은 그 거리마저 애매해 보였다. 저 헷갈렸어요. 요즘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으면서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저한텐 좀 이상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가끔 엄마가 아니라 제가 먼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걸 솔직히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웃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시트콤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우리가 있는 거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 안도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내 시선이 선을 넘을 뻔했다는 거. 그냥 오래 혼자 있다가 두 사람이 있는 집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어른 같아서 자꾸 기대게 되더라고요. 나는 웃음이 났다. 웃기고 슬펐다. 그 말 엄마한테 먼저 해주세요. 나한테 말하기 전에.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지연 씨, 응, 우리 오늘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할까요? 그 말은 무슨 일도 만들지 말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요. 대신 진짜 아무 일도 만들지 말아요. 그와 나 사이에 있던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진 게 아니라 천천히 식어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TV를 봤다. 어깨가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자세를 잡고 집안 공기가 어색해질 만큼 조심스럽게.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마치 스스로를 단속하는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상처 주지 말아요. 부탁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정말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가운데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선이 생겼다. 엄마가 돌아온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자 나는 부엌에서 나가 엄마를 맞았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들뜬 얼굴이었다. 어땠어? 집은? 민수 씨 안 왔지? 일부러 불편할까봐.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다가 작게 웃었다. 응, 괜찮았어. 그냥 조용했어. 거짓말이었다. 조용하지 않았고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갔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결론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몇 날 며칠 민수 씨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엔 그냥 바쁜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엄마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지연아. 응. 솔직히 말해줘. 엄마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민수 씨, 너한테 실수한 거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야. 나한텐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너 얘기가 나오면 말을 아끼더라고.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쉬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엄마, 나, 그 사람. 그리고 이 집에 쌓인 시간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응.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로. 엄마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이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거짓이라는 걸 엄마도 어쩌면 감으로 알고 있을지 몰랐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근데 아무 일도 없게 하려고 되게 노력한 건 맞아. 엄마의 표정이 무너졌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엄마 미안. 나도 헷갈렸던 적 있어. 이 사람을 엄마의 남자친구로만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그 말은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가 아주 작게 웃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고맙다. 뭐가? 이 얘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해줘서 엄마한테.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 내가 늦게 연애한다고 너한테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이 나만 보는 게 맞는지. 엄마는 한 손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근데 너랑 그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는 중요해. 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주 주말 엄마는 민수 씨를 만나러 나갔다. 돌아온 엄마의 얼굴에는 기대와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헤어졌어. 엄마는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 나쁘진 않았어. 근데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그림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더라.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더 마음이 식었어. 이미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예전처럼 둘이서 조용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단단해진 공기 속에서 금기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다행이었다.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조금씩 금이 간 자리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둘이서 살아가기로 했다. 가끔 비가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보는 순간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긴 했다.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사람.
한때 우리 집 식탁에 앉았고 잠깐 이 집을 함께 있는 집으로 만들어줬던 사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사람과 내가 넘지 않은 선 덕분에 우리는 아직 서로의 가족으로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안도이자 조용한 완결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줄 댓글 하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장면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멈춰야 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될까요?